허영창입니다. 오늘은 개발 호재 지역 중에서 관광, 예술, 스포츠, 레저, 휴양 이런 주로 특별한 테마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지 투자는 대규모 개발로 인구와 산업이 증가가 확실한 곳이거나 고속도로 또는 KT 역사가 만들어진 곳에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만이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반면 관광, 예술 테마가 있는 곳에 대한 투자는 비도시적 토지 투자처럼 고수익일 수도 있지만 고위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든 당초 개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공사 진행이 늦어지거나 개발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가 있는 지역은 사업 시행자의 신뢰도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까지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LH공사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퇴 세대가 보유한 10년이 지난 노후된 단독주택을 LH공사로부터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서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죠. LH공사는 초기 투자비를 공사비는 2억 원까지 1.5% 금리로 지원하고 믿을 수 있는 시공업체도 선정해 주면서 추후 임대 관리까지 대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의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토지 투자의 일반 원칙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토지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판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통해서 오늘 강의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천 도자예술촌이라고 하는 예술촌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히타가 크게 보이죠? 이 규모를 여러분이 가늠하기 위해서 왼쪽을 보시면 화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화물차. 그리고 이게 2차선 도로입니다. 화물차 크기와 비교해보면 이 건축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늠할 수 있겠죠. 이런 독특한 건물들이 지어진 그런 예술촌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 개발 호재 지역은 국토기본법과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술촌은 개발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시설별로 구분을 해보면 관광 레저 시설을 개발하는 그리고 문화 예술 시설을 개발하는 방식 그리고 체육이나 뭐 산업단지 이런 걸 개발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 개발하는 주변에도 부동산 투자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들은 우선 도시계획 시설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토지를 개발을 하게 되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지역은 국토의 16%로 이미 개발 협의가 된 것이지만 실제 건축물이 있는 곳은 약 4% 정도입니다. 12% 정도는 녹지지역이니까 건물이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거죠. 비도시 지역은 보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96% 정도가 건축물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개발을 할 때는 지구단위와 도시계획 시설을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개발 호재 지역은 투자 시기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삼승의 법칙은 알고 계시죠?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발표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공사가 착공되는 그리고 공사가 완료돼서 영업이 개시되는 이렇게 3단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삼승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초기에 투자를 하면 위험하지요. 중간에 개발 계획이 확정이 안 되거나 착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면 수익은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위험은 작아지지만 수익도 줄어든다는 건 어차피 투자의 모든 원칙이죠. 자, 이런 예술촌이 조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기초조사 단계, 계획발표 단계, 주민공람, 고시착공, 공사완료, 영업 개시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만 짚어보면 2005년도에 도자기 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이천시가. 그리고 2009년도에 예술촌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공람을 합니다. 이렇게 예술촌을 개발한다. 그런데 여기는 고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기가 않죠. 그러나 주민 공람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시고 가보면 남보다 한 발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2013년에 고시되고 착공이 되고 2015년도 작년도에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으며 2017년 또는 18년에는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투자를 하고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되는지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예술촌, 관광예술촌은 크게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파주 헤이리. 여러분 다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자, 가평 남이섬에 그리고 이천 도예촌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못 가보셨겠죠. 파주 헤이리와 이천 도예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촌 관광지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고 투자 가치를 이제 판단을 해본 때 헤이리는 1998년도부터 예술가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문화지구로 지정돼서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또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예술촌이고요. 그 다음에 도자예술촌은, 이천의 도자예술촌은 2011년도에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위치, 권역, 접근성을 보면 헤이리는 수도권 북부에 있고요. 파주시. 도예촌은 수도권 남부, 경기도 이천시에 있죠. 용도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고 헤이리는 도예촌은 자연보존권역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안 되는 자연권역에 있기 때문에 희소성 또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접근성을 보면 헤이리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2020년 개통이 되면 훨씬 더 접근이 편리해질 거고 도예촌은 중부고속도로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하이패스 IC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바로 예술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굉장한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을 보면 헤이리는 15만 3천 평, 도예촌은 12만 3천 평입니다. 그러나 실제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예촌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이천 도예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은 연간 400만 명, 헤이리가, 그리고 도예촌은 200만 명이고 파주시 전체로 1200만 명, 이천시는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시설, 즉 쉽게 갈 수 있는 관람시설은 현재 헤이리는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가보면 개인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예촌은 도자기 예술인을 비롯한 전통공예 전문가들 220필지를 만들어서 약 200에서 500명 정도의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제작 및 판매 활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이 공간과 별도로 관광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익형 부동산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헤이리는 조성 목적이 예술인 마을로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98년부터 만들어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곳이죠. 도예촌은 2010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이 돼서 2005년 도자특구로 지정됐고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인 것이죠. 여기에 건축물이 헤이리는 이미 203동이 들어서서 회원이 4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상업시설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예초는 공방 220개 필지에는 예술품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상업용지는 따로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이천 도예촌 예술촌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이천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에서 하이패스 IC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내부는 소유자별 면적, 공공시설이 그 절반에 가까운 44%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은 시가 소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갈 것이고 제작용지는 약 절반,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예술인들이 집을 짓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곳이고요. 별도로 상업용 시설이 8% 정도가 있는데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8% 안에는 전국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나 관광호텔 그리고 카페 거리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MD 구성 및 투자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천 휴게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업용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팔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치되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컨벤션이 유치되고 카페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점포주택과 상업용지를 분양하는 이런 공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술촌이니까 도자기 및 전통공예 판매장이 제일 주가 될 것이고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재방문을 유도해낼 것인가 하는 직객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카페 거리라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4층짜리 건물을 만들면 1층에는 카페 같은 근생시설이 들어서고 2, 3층은 예술인들이 오피스텔로 사용하면서 주거까지 겸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4층에는 주거 공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페 거리의 배치도는 여기가 본격적으로 예술인들이 있는 공간이고 이쪽이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26개 필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죠. 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될 거냐. 이천 도자예술촌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개발 호재 지역 내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모두 다 우리가 상가 건축물의 수익형을 볼 때는 첫 번째는 임대 수익이고요. 두 번째는 시세 차익이죠. 그 지역의 상권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면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임대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기존의 건물과 지금 예술촌처럼 신설하는 건물을 나눠볼 수 있는데 신설되는 곳은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에 계획의 실현성을 여러분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접근성, 그 개발 호재 지역의 위치와 교통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익성은 그 안에 어떻게 MD가 구성을 되냐, 적절하게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통해서 임대 수입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은 그 안에 상권이 계속적으로 커지려면 공공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또 지속적인 지원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임대 수입에서 첫 번째는 접근성인데 위치와 교통을 보면 이 도예촌은 서울 강남에서 40km 지점에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직접 하이패스 차량이 통과할 수 있고 인천, 서울, 수원, 청주 등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만 있으면 올 수 있는 곳이고 또 예술촌 외곽은 4차로로 정비되어 있고 성남, 여주간, 전철, 대중교통,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성이 좋아서 임대 수입은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자, 하이패스 IC 개설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전국 최초로 관광지와 연결된 사례는 도예촌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직접 휴게소를 통해서 차량이 예술촌으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처음인 것이죠.
두 번째, 임대 수입의 수익성을 보면 이 안에 MD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홍보를 어떻게 잘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곳은 2015년도 대지가 조성이 됐고 지금 현재 건축 공사 중입니다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 시와 공동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인 문화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앙과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이천시의 1000만 명 목표로 하는 방문객 확보 때문에 집계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자기 축제, 경기도 비엔날레, 유네스코 창의도시, 그래서 이천 도자예술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연중 행사에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의 관광지도 보면 이천 도예촌, 그리고 시내에 이천 시내 설봉공원에 가면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롯데 아울렛, 또 3개에서 2개밖에 없는 돼지박물관이 이천시에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볼거리들이 있는데, 자, 어느 예술촌이 홀로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방문객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 1일 또는 2일 코스에 주변에 관광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앞에는 임대 수입을 얻는 걸 봤고요.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그 지역의 상권 또는 주변 상권이 계속해서 커져야 되는데, 그럼 예술촌의 상권이 어떻게 커질 거냐?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거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청소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죠. 자, 이 안에, 예술촌 안에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외곽도 4차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 보수가 되고요. 고속도로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그런 이유로 상권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설비는 전선이 지중합니다. 지상에 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지하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해 보이겠죠.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들도 다 보급이 됐고, 특히 생태하천은 환경부에서 조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으로 보면 축제광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축제광장, 그리고 쉴 수 있는 공원 녹지, 그리고 주차장까지 공공시설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자, 단지 내의 도로도 간단히 보면 이런 겁니다. 파주 A1는 단지 내 도로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시설로 했기 때문에 이 시설 주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예촌은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걸 전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생태하천과 전선지중화. 생태하천은 그 안에 하감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는데 환경부 기준에 맞게 여러 가지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비오톱, 그러니까 곤충 호텔, 통나무 쌓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 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장 주차장도 안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같이 되거나 아무데나 주차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상권이 커지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지원.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여기는 예술촌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촌 운영 및 홍보 주체는 누구인가? 자, 해일이든 도예촌이든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 어느 한 팀이 또는 한 부분이 만약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전체가, 예술촌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주체는 시나 중앙정부가 공공시설을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사업 주체가
홍보 및 운영에 관해서, 즉 영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상권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감독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과 예산을 줬기 때문에 감독도 할 수 있지만 지원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술촌 투자. 이 예술촌 투자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 건축물 용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건축법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새로 지구 단위에 의해서 조정된 곳은 지구 단위 지침을 보시라는 거죠. 거기에 현재 어떤 땅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은 못 짓는다라는 게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영업 업종은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가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술촌 또는 새로 개발된 호재 지역 안에 들어가서 투자를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지침과 영업 업종을 반드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이 예술촌에는 특별히 제한이 있습니다. 제작 용지에는,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전통 공예 및 도자기 예술인들이 제작하는 그런 공간에는 입주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술인만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판매는 상업용 판매를 원칙적으로 못하고 예술품만 판매하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국의 많은 예술촌 또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특별한 테마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관광예술 테마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기도 이천의 도자예술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사업 시행자가 예술인 조합이 아니고 지자체와 공동 시행을 하는 곳이므로 투자 안전성이 높고 추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동안 방송된 부동산 투자를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